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만약에 주택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삐딱 생각한 것하고 다르게 나간다면 아주 인생에서 돈이 여러분들의 아주 고민거리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가능하면 이제 지워버리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계적인 자금계획 마련 방법에 의해서 집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마련해서 하죠. 바로 인구의 구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30평대의 집 또는 뭐 주택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다를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좀 진도를 조금 더 발전시켜보죠. 자, 필요자금 어떻게 하시자고요? 시장조사. 발품 파는 겁니다. 발품 파는 거. 내가 원하는 동네 서울에 어디 다 돌아다니셔야 되고 지방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원한다면 직접 가서 주말에 가셔서 부동산 거래소에 들어가서 아저씨 이 동네에 집이 어떻습니까? 살려는데 어떻습니까? 정보를 많이 얻으세요. 인터넷 가지고 안 됩니다. 다니세요. 부동산에는 이 두 다리만큼 재테크에 도움을 주는 게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 동네 가서 차 세워놓고 부부가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그리고 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신다면 금방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의 우선순위를 뭘로 결정하시나요? 교통이세요? 환경이세요? 아니면 교육이세요? 아니면 뭐 편의시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친구가 거기 사니까 난 그 친구하고 옆에 붙어 살아야 되겠다. 굉장히 다양한 선택의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평수 곱하기 금액 30평 평당 1,000만 원 3억 뭐 이거 쉽죠. 그래서 필요자금을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자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지금 있는 전세보증금, 그 다음에 예금 통장에 있는 돈, 이거 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을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과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도 한번 이참에, 물론 여러분들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전세보증금, 예금, 부채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또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의 돈 관리에 있어서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는 최고 수준의 그런 현명하신 분이죠. 자, 이제 부족자금이 나타날 겁니다. 부족자금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시는 거죠. 자, 집을 마련할 때 다른 자금하고는 다르게 몇 가지 좀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돈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청약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를 오랜 동안 하고 돈도 마련돼야만 내가 원하는 인기 있는 지역의 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첨제도이기 때문에 나는 로얄층을 원하는데 2층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청약제도의 단점이긴 하지만 여하튼 한 사람이 한 주택을 갖는다라고 하는 기준 하에서 청약제도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저거 필요 없어. 미분양 살 거야. 그냥 돈 주고 사고 팔지 뭐. 경매로 주택을 마련할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내가 원하는 집, 인기 지역에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청약제도이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최근에 청약가점제,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청약가점제가 뭔가. 최근에 신청약저축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정도의 관심은 있으셔야죠. 그래야 내 집을 내가 만드는 거죠. 누가 다 만들어서 예쏘 하고 갖다 바치는 건 여러분들 너무 집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거죠.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런 청약제도를 미리 선택을 해놓으시고 이건 대부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선순위가 많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제도를
오래전, 지금 그러니까 글쎄요, 뭐 결혼하시면서 아니면 결혼 전부터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뭐 이런 것들 하나 갖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돈을 모으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 한 두세 개 정도를 여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청약 관련된 돈을 뭐 한 달에 2만 원을 버도 되고 5만 원을 버도 되고 목돈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 그것 뭐 5만 원씩 부어가지고 언제 3억짜리 집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청약 제도에 가입을 해놓고 이거는 그게 있어야만 거기 줄을 설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돈, 필요한 돈은 다르게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청약제도의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 5년, 7년 이 정도에 대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대체적으로 집은 결혼 후 지역이나 또는 재정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한 10년 후 자기 집을 갖게 되는 것이 통계이기 때문에 결혼하시고 나서 적어도 5년, 7년은 걸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마련하게 될 때 말이죠. 그렇다면 5년, 7년을 계획하실 땐 가장 많이 권해드린 게 장기 주택 마련 저축제도입니다. 물론 저축 대신 펀드를 가입하실 수도 있고 보험을 가입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시면 저축이나 펀드를 가입하시기를 권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되고요.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저축을 가입하시면 또 비과세라고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6분의 1 정도 세금을 떼는데 15.4%요. 세금을 안 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돈을 모은다는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주택 마련 저축 또는 5년, 7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펀드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죠. 뭐 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 그 다음에 해외 펀드 뭐 이런 것들이요. 괜찮습니다. 기간이 충분하거든요. 아유, 난 이런 거 저런 거 귀찮고 조건도 해당 안 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죠. 은행이나 상호저축 이런 데 가셔서 가능하면 세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세금 우대를 활용하시든지 괜찮습니다. 뭐 부지런한 개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그런 정도 하에서 여러분들이 5년, 7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주택을 마련할 자금을 충분히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렇게 마련하고도 돈이 모자르죠.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 내가 2억을 마련했으면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3억짜리 집을 사고 싶지 그냥 2억 정도 땡!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집을 마련할 때는 대출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부담 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리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집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련해서 돈이 모자랍니다. 부족해요. 5년 후, 7년 후에 내가 이제 집을 구입할 시기가 됐습니다. 구입 시기가 됐는데도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럴 땐 일반적으로 대출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대출 받을까? 당연히 상환 능력을 고민하셔야 되죠. 상환 능력 없이 그냥 무작정 집을 대출받아서 하셨다가는 이 집을 지키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환 능력을 고민하는 것 외에 일정 부분의 대출이 줄 수 있는 도움도 있죠. 바로 모기지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기지를 통해서 집을 구입하시면 이 모기지 이자 상환 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장기주택 마련저축은 연간 300만 원까지밖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못 받지만 이 이자는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대출은 현실적으로 집을 사는데도 유리하고 세제적인 혜택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앞뒤를 다 검토하셔서 집을 마련할 계획을 하신다면 사실 집을 뺏기거나 집으로 인해서 그 다음 소중한 문제인 재무목표들을 놓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시고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고 마련해서 원하시는 집에서 행복의 좋은 장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기지론 소득공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돈 이외의 다른 부분까지 제가 거론을 해가면서 재무설계 차원에서 본 주택자금 마련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잘 고민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주택을 작전에 멋있는 승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좋은 보금자리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한 집을 가지고 좋은 출발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엉클존은 또 다음의 제 목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